안녕하세요. 13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섹션 5 카메라 연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보게 될 카메라 개념인데요. 14강에서 다룰 3D 카메라는 예외로 두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레벨이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사용할 기법은 Full Hand Animated Background. 이렇게 말하면 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손으로 다 그렸다는 뜻이죠. 손으로 다 그린 hand drawn 배경이란 뜻인데요. 이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간 개념, 공간 속에서 물체들이 어떤 식으로 위치해 있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그 느낌을 정말 많이 길러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방법이 있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이 만든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본 적도 있어서 어떤 팁으로서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예제로 만들었던 이 애니메이션을 반대로 보면서 공간적으로 봤을 때 카메라가 어디에 있고 캐릭터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경은 어떤 식으로 위치해 있는가라는 거를 제가 이걸 보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첫 번째 장면에서 배경은 플레이 해봤을 때 우선 굉장히 직선적인 움직임이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배경은 이렇게 길다란 모양의 배경이라고 우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약간 길다란 모양의 배경이겠죠? 위에서 바라본 것처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소메트릭, 약간 반 3D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배경을 그려놓고 캐릭터를 공간 속에 이렇게 위치하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배경에 약간 모티브들을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여기서 이쯤으로 넘어왔을 때 보면 약간 아치 모양의 배경 요소를 중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면 이게 캐릭터의 첫 번째 위치라고 봤을 때 두 번째 위치는 이렇게 지금 날아가서 포물선 형태를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션을 취하고 있죠. 이쯤 왔다고 쳤을 때 이 아치 형태의 배경 안을 중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쯤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모션이 있어요. 낙하를 했네요. 바닥에 낙하해서 이렇게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고 돌무더기가 올라오고 접촉이 됐어요. 여기. 그리고 다시 잠깐 튀어 올랐다가 마치 바운싱볼처럼 사람도 이제 이렇게 강하게 바닥에 충격을 받고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힘이 있다면 이렇게 튀어오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캐릭터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될지를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정말 단순한 움직임을 하고 있고 배경은 이런 식으로 길다란 모양의 배경 안을 직선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포물선 형태를 그리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살짝 이렇게 각도를 바꿔주면서 캐릭터가 이 마지막 바운스 후에 한 번 더 바닥에 컨택이 있고 튕겨나와서 떨어진 다음에도 조금은 구르고 있지만 이 다음 포즈는 이렇게 멀리 가진 않아요. 이제 바닥의 저항에 의해서 움직임이 거의 멈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카메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해지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카메라라는 개념이죠. 자, 캐릭터가 배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대충 이 그림을 보고 이제 한번 뜯어봤으니까 이제는 똑같은 포즈, 똑같은 이제 1, 2, 3, 4, 5, 6번에 있어서 카메라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같이 볼 건데요. 처음에는 조금 더 가까이 이 아치 형태의 바위를 지나치기 전에 움직임을 봤었기 때문에 아치 형태는 우리를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아치 형태의 앞쪽에 있는 바위도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었고 2번은
이 아치 형태를 지나서 이쯤에 위치하는 게 2번이겠고 3번은 잘 보시면 배경의 구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좀 더 이제 플랫해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구도가 소실점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 버렸죠. 그렇다는 거는 이번의 카메라가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3번을 바라보기 위해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니까 3번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다가 카메라를 왼쪽으로 돌려서 3번이 눈에 들어오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4, 5, 6번쯤에 왔을 때는 카메라가 완전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이 배경의 길이대로의 움직임에 비해서는 이 카메라가 이제 완전히 직각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배경 자체에서 어떤 아까 전에 말했던 소실점이 완전히 납작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딱 그 각도가 된 거죠. 이게 4번. 그리고 5번에서는 이 컨택인데 여기까지만 해도 캐릭터는 이 이미지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그 속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캐릭터가 6번에 다다르면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고 카메라는 그대로 자기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6번에 있어서는 이 캐릭터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스스로 만든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 뜯어볼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 되는데요. 이렇게 다른 분들이 만든 더 복잡한 애니메이션들도 힘들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간을 실제로 상상을 하면서 정말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라면 이런 식의 공간을 제대로 형성해서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해보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뜯어봤으니까 처음부터 이런 애니메이션을 건설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밑바탕부터 차근차근 올려 잡으면 되느냐 하는 거를 처음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작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뇌가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제 정말 천재인 사람은 정말 복잡한 공간도 한치의 오차 없이 막 상상해서 그릴 수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간략화해서 제 뇌가 쉽게 이해하게끔 스스로 돕느냐 하는 게 정말 큰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활용하게 될 풀핸드 애니메이티드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지평선입니다. 캐릭터가 날아오는 거를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포물선과 거리와 그리고 그 완급 조절 그리고 구도라는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캐릭터가 날아오는 움직임만을 일단 제가 정말 빠르게 한번 잡아볼게요. 캐릭터가 이제 카메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움직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단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냥 아까처럼 낙하하는 움직임을 그려줄 거예요. 정말 지금 그림 자체는 대충대충 그리고 있는데 구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거니까요. 여기가 지금 저의 캐릭터의 컨택트 지점이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 거는 땅에 닿고 나서 바로 튀어오르는 것도 가능하고 튀어오르게 한다면 만약에 지금 제가 포스라인이나 이 카메라의 그 실루엣에 대해서 한번 이 포징에 대한 강의를 드렸었는데 지금의 그 포스라인은 이런 식으로 땅으로 떨어지는 이 방향, 화살표 방향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땅 컨택의 이런 직선을 통해서 이런 접촉의 그 충격을 표현을 했는데 그 반대로 바로 튕겨져 나가는 모션을 하고 싶다면 튕겨져 나가는 그 머리나 이 중심점, 무게중심의 움직임은 튕겨져 나가게 하되 이런 식으로 몸의 그 곡선을 반대로 잡아주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향했던 그 포스라인과 튕겨져 올라가는 포스라인이 반대되게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 상황에서 바로 튕겨져 나가게 하기보다는 이 초록색 프레임 보시죠? 이 초록색 프레임에서 순간적으로 지금 이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이 위를 보고 있는 지금 귀가 없어서 방향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다 손발이고요. 이쪽에 등을 먼저 접촉하면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 오른쪽 어깨가 지금 땅바닥에 쿵 하고 닿았죠? 그러면 이 구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 힘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기 전에 저는 오른쪽 어깨 다음은 이 왼쪽 어깨 접촉이 한번 세게 이루어지고 다리도 한번 땅바닥에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치고 다시 튕겨져 올라갔을 때 조금 더 저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들고 나서 한번 플레이를 할 때 어떤 느낌인지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 포징을 잡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빠르게 방금 이제 설명들을 다 했으니까 이 바운스 다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4, 2, 3 이런 식으로 엑스포지션을 바꿔주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 걸 보실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전에 이제 다 함께 봤던 것들을 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걸 한번 이제 좀 확인하시면서 강의를 보시는 것도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구르는 모션까지 대충 그려서 이 37프레임짜리에 그 떨어져서 날아가서 구르는 이런 모션을 그렸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이 캐릭터가 땅바닥에 이제 충격을 받을 때 그 1, 2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이렇게 다 닿고 나서 튀어오르는 이 모션이 잘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더블 컨택으로 하지 않고 한 번만 딱 닿자마자 튕겨 올라져 나간다면 더 탱탱볼 같은 이제 정말 땅땅한 그 공 같은 그런 튀어오르는 고무공 같은 움직임이 될 텐데 한번 지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닿자마자 탕 하고 튀어오르는 느낌이 될 거고 이 사람의 몸에 있는 어떤 팔, 다리의 무게라든가 그런 오르가닉한 그 신체 부위의 그 낙하에 대한 그런 조금 더 랜덤한 느낌? 무게감 있는 그런 느낌은 덜 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다시 컨트롤 Z로 지웠던 걸 다시 넣으면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조금 더 사람의 몸, 팔, 다리가 낙하에 반응을 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걸 저는 느끼는데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빠르게 만든 게 그 지평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지평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식의 움직임을 만들 때 이 배경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저희 뇌가 그걸 계산하기도 힘들고 또 오차의 범위도 많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캐릭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단순화해서 그린 거는 이런 식으로 단순화를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쉽고 단순한 캐릭터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 이제 포징이나 타이밍을 잡았을 때 그 이후에 그 위치에 맞춰서 더 복잡한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는 처음부터 이제 어렵게 캐릭터를 그리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캐릭터 위에 캐릭터의 그 모델에 해당하는 어떤 그 비례라든가 그림 자체의 그 퀄리티만 높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고도 그냥 즐거운 작업이 될 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한 캐릭터를 기본 그 베이스로 잡아놓고 작업을 했다면 그 캐릭터가 이제 움직이는 모션이 저의 눈에 간략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고치기도 힘들기 때문에 결국 더 오차 범위가 늘어나는 걸 만들 수밖에 없게 되죠. 배경은 더욱더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한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지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캐릭터가 지금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그 눈높이는 굉장히 지금 낮습니다. 올려다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평선은 굉장히 낮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조금 더
캐릭터는 떨어지고 있지만 이 캐릭터가 떨어지고 있는 거를 내려가지 않고 표현한다면 땅이 올라가게 되겠죠. 저희의 시선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지평선이 내려가면 저희 시선이 올라가는 것이고, 지평선이 올라가면 저희 시선이 내려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시선이 아니라 저희 위치가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위치가 올라가면 지평선이 내려가고, 저희 카메라의 위치가 올라가면 지평선이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평선으로만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쯤 왔으면 제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더 이상 지평선을 손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위치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제가 카메라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돌리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평선을 건드리지 않고 한 프레임으로 그냥 이렇게 놔둘 거예요. 이 지평선만 추가했을 뿐인데 그 공간의 느낌이 달라졌는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느낌이 오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이제 제가 제작하고자 하는 그 애니메이션의 어떤 느낌을 알기 때문에 이 지평선만으로도 굉장히 이미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 아직도 지평선의 선이 이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배경이 움직인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셔서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 드릴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프롭스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복잡한 이제 뭐 전봇대가 이렇게 있고 자동차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배경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배경을 그리게 된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단순화를 통해서 못할 건 없어요. 못할 건 없는데 이제 가끔 지브리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풀핸드 애니메이티드 백그라운드처럼 몇 주 몇 개월의 작업이 소요되는 매우 복잡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인지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완성되면 굉장히 멋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거기까지 이제 완성할 수도 있는 기본의 그 툴들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배경, 이제 여기서 제가 막 디테일을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디테일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땅에 있는 어떤 자국이나 이런 식의 정말 단순한 디테일들만 이 구도에 맞게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이걸 그려줄 때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구도가 그 소실점이 어딘지를 생각하면서 그리는 것이고, 소실점이 어딘지 아신다면 소실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소실점을 따라서 이 자국이 이쪽으로 작아지면서, 이거는 항상 이제 제가 처음에 드렸던 강의 중에서 이렇게 구도와 그 소실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더 빨리 움직여야겠죠. 지금 캐릭터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확 줄어들어 버리고, 여기 있던 얘는 이렇게 멀리, 얘가 얘입니다. 지금 좀 알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몇 개가 더 이렇게 뒤에서부터 출발해서 나타나고, 여기 있던 애가 벌써 저까지 가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를 그려주고, 그 자동차를 타고 이제 도로를 달리실 때 그 도로에 있는 마킹들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 마킹들은 굉장히 이제 그 거리가 일정하고 또 이제 굉장히 깨끗하게 그 도형적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 저희가 운전대에 앉아 있을 때 또는 그 뒷좌석에 앉아 있을 때 그 마킹들을 보면 우리 가까이 지나갈 때는 휙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나갔다가 또 길이가 확 늘어났다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거나 하면 다시 느려지고 작아지는 그 느낌을 똑같이 상상하셔야 돼요. 그것과 원리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대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는 카메라가 마지막에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을 해서 바로 그 캐릭터의 옆에서 지나가는 그 슬라이드 모션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이 소실점을 계속해서 지켜주시면 안 되고, 소실점이 언젠가는 이렇게
또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해서 완전히 평행이 되어버려서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각도를 바꿔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평행에 완전히 다다랐다면 여기서부터는 스피드라인 그 배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치팅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치팅이라는 거는 저는 반칙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만큼 좋은 거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같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계, 과정보다는 결과를 제대로 도출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경이 움직이는 거를 이 뒷장면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2프레임, 3프레임 정도 있어야 되죠. 3프레임의 사이클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계속 자동으로 돌려감겠다는 뜻이에요. 사이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새로운 레이어의 이 세 개의 이미지를 만들었죠. 이 익스포지션 이 자리에 이미지를 세 개를 만들었는데 이 뒤에 루프라는 버튼이 있어요. 뒤에 여기를 누르면 루프를 정해주면 이 이미지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뒤에 이런 식으로 알아서 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으로 풀 핸드 애니메이트 백그라운드를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기법들로 돌아와 버린 거죠. 그 여러 가지의 15강, 16강, 17강의 카메라 기법, 배경을 그리는 기법들이 결국은 딱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가 모두 함께 한 가지 샷에 융합이 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직선적인 움직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배경을 뒤에 그려놓고 여기서 이제 전에 12강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뒷배경을 이제 키프레임을 통해서 움직임을 이쪽으로 주고 또 요 앞에 이런 OL들을 막 그려서 여기서 이 OL들이 이쪽으로 더 빨리 움직이게 그 키프레이머를 주고 이러면 여기서부터 루핑을 통해서 빨리 움직이는 이 카메라 움직임을 더 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13강의 기법도 12강의 기법과 11강의 기법과 섞어서 부분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거. 한계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한계를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섞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적극 연구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땅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는 이런 자국들만 그려놨을 때 조금 그 공간의 이런 속도감이나 이런 게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심심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전에 그렸던 그런 아치 형태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소실점이 이렇게 있는데 소실점이 있는 그 배경 속에서 단순히 이렇게 기둥 형태의 물체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션이 있었다고 칩시다.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구도를 맞춰서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느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스페이싱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만 했을 때 배경 속에서 이 어떤 물체가 우리 옆을 휙 지나갔다라는 느낌이 안 들지는 않아요. 이런 물체를 여러 개 넣어주면서 그렇게 효과를 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이 물체의 움직임은 직선적이고 한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 방향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전에 사용했던 아치 형태의 그런 배경을 사용했을 때 장점이 이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아치 형태의 모양이 저쪽으로 사라질 때 이 캐릭터를 지금 제가 흰색으로 색칠을 안 해놔서 뒤에 있는 배경이 보이는 것도 저희의 눈에게 있어서 조금 어색한 느낌을 더 자아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은
어느 정도 상상을 하시면서 봐야 되고, 이 아치 형태의 모양이, 그러니까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방향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지금 단순히 이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는 게 아니라 소실점을 중심으로 둥글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점은 이렇게 나갈 거고, 여기 있는 지점은 이렇게 나갈 거고, 또 여기 있는 지점은 방향이 이렇게 돼버릴 거고, 여기 있는 지점은 더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갈 텐데, 이런 것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전에 보여드렸던 다이렉셔널 블러 중에서 센터 블러라는 것도 있고 라디얼 블러라는 것도 있어요. 이 센터 블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소실점이 이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지점을 중심으로 주위로 뻗어나가는 이런 블러도 존재한다는 거. 이런 걸 사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치 형태의 모양을 사용하면 더 재밌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 포징을 그린 다음에 똑같은 효과를 사용을 해줄게요. 효과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보시는 게 끝까지 이제 다 대충이나마 한번 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이제 알기 쉬울 것 같기 때문에, 대신에 지금 소실점이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면은 여기 프리뷰를 클릭해주고 요 에펙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센터 블러의 센터를 잡아주는 요거를 조정을 조금씩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또 오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소실점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배경을 보면 이쪽으로 다시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굉장히 제가 원하는 소실점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그냥 이 기둥 한 개가 있는 것보다는 더 쉽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더 저는 보기에 좋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예제에 사용한 거고요. 이런 것 외에도 제가 미처 창의력이 부족해서 상상하지 못한 그런 연출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많이 상상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의 예제만 보여드리는 걸로도 활용을 해서 끝까지 더 복잡한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움직임과 맞는 배경의 그 구도를 잡았을 때 여기서 뭔가를 더 추가하거나 하는 거는 이제는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까지가 굉장히 오차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뭔가를 더 추가하는 거는 구도에 대한 이해가 좋거나 또 여기서 이제 더 복잡한 것을 추가할 때 처음 잡아놨던 이런 구도들을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될 건 없고, 이런 바닥의 문양이나 이런 것들로 그 느낌을 주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이런 식의 더러운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배경이다, 그러면은 뭘로 이런 표현을 하고 마킹을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셨을 때 결국은 뭐라도 괜찮아요. 이거를 꼭 나중에 끝까지 보여줄 그 요소가 아니더라도 단지 그 자신의 돕는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도를 진짜로 잡아놓는 이런 그 바둑판 형식의 그런 마킹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요. 자, 방금 전에 있었던 그 바둑판 형식의 마킹에서 쪽으로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거기서 제가 그럼 전 더 대충 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대충 했을 때 느낌이 만약에 나쁘지 않다면 그 말은 즉 제가 어떤 원리나 원칙적인 것들을 깨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움을 어느 정도 표현을 했고, 그게 이제 또 손으로 그렸을 때 컴퓨터와는 다른 그런 맛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얼마나 과학적으로 얼마나 수학적으로 정확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모든 원칙들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도표를 제가 잡았을 때 얼마나 이상하지 않게 보이고, 그러면은 지금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다른 프롭스나 이 배경의 그 부분들을 추가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오히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게으른 게 좋은 건 아니고요. 분명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작업도 만약에 제가 정말 복잡한 그 배경을 그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면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훨씬 더 정확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머리가 아파지고 나중에 가서 더 힘들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떤 돌멩이나 뭐 이렇게 좀 모양이 확실하지 않은 약간 두리뭉실한 것들을 추가하기 위한 거였다면 괜찮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어떤 정말 크기가 딱딱 맞는 빌딩이나 전봇대나 자동차, 그리고 바닥에 있는 그런 마킹들 또는 타일 같은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느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추가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면 거기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 하나하나 구도들을 잡아주는 작업을 했겠죠. 직선 툴도 사용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직선 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손으로 이렇게 대충 그리고 있지만 더 세밀한 작업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 아까 전에 있었던 그 마킹을 그리게 하고 이렇게 보셔도 파란색의 이런 구도를 잡는 것도 가능하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봤을 때 여기서 어색하다거나 이 나아가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치 컴퓨터에 그 3D를 할 때 와이어 프레임 같은 느낌이 나죠. 그것과 다르게 전혀 이제 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 느낌이나 그 구도의 원리 자체는 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추가해드리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착지했을 때 1프레임 만에 이렇게 탁 피어오르는 그런 돌무더기들, 이런 돌무더기들, 쾅. 이걸로 더 이제 이 캐릭터의 그 임팩트를 살릴 수 있다는 거는 다른 강의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것은 카메라 움직임이죠. 이렇게 피어오른 이 에펙트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캐릭터하고 이 배경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에펙트가 그 제자리에 있다는 거는, 그러면 돌무더기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약간 느낌이 들어서 어색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튀어오른 에펙트들을 이 카메라 움직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더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자리에 남아서 사라진 것처럼 이제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서 바깥으로 이제 튀어나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색함을 줄여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약간 그런 그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임팩트가 아니라 좀 더 그 비주얼적인 임팩트라면 이런 식으로 그 충격 자체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식의 네, 그쵸. 시각적인 그냥 그런 시각적인 임팩트라면 제가 좀 과장을 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릴 건데, 이렇게까지 임팩트가 크게 나올 이유는 없을 것 같은 액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과장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배경의 위치나 이런 거에서 막 어색하다고 느낄 필요는 없고 오히려 캐릭터의 그 위치에 딱 맞춰서 스페이싱을 잡아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FX라고 해서 다 이렇게 공간에 맞춰줘야 되는 건 아니고 결국 어떤 FX냐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한 가지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느낌이 좋은가를 계속 테스트 하시면서 반복하다 보면은 그렇게 감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결국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보여드렸던 캠쉐이크 추가할 수 있죠. 지금 제 이 씬은 지금까지 카메라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모든 걸 손으로 그려서 이렇게 씬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조금만 카메라를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거는 보통 프로덕션에서 이렇게 하진 않는데,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기법만 살짝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캠쉐이크를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컷의 길이는 이 정도. 그러면 충격의 순간에 이렇게 캠쉐이크가 일어나는 걸로 설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살짝 이렇게 오락내리락 하는 게 보이죠? 오락내리락. 이 위치는 좋은데 이 다음 위치가 좀 너무 제가 커브를 너무 급격하게 그려놨었네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네. 이거 하나 추가한 것만으로도 이게 굉장히 이제 사기적인 기법인데, 이런 사기적인 기법을 가장 마지막에 사용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효과가 좋기 때문에 캐릭터의 그리고 배경의 그런 애니메이션의 그 원리들을 좀 등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마지막에 추가했을 때 더 이제 와우 하는 효과로 탄생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도 이제 이 애니메이션의 질에서는 그 안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그렇게 막 질이 높은 애니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와우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효과가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남용하면 안 되고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사용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이런 식으로 뭐 점점 추가해주고 좀 더 이렇게 그림을 다듬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씬이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초, 그거를 이제 완성해 가기 위한 초반에 그런 그 쌓아 올리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기술들, 그런 것들을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13강은 여기서 그치고요. 그럼 14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